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 김과장 실험실은 컴퓨터에 전원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컴퓨터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장 의심을 많이 하시죠. 물론 그런 횟수는 많습니다. 전원 장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는 파워 고장인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 파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좀 쉽게 접근을 못하지만 의외로 단순한 문제인 경우, 즉 컴퓨터 스위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 전원 스위치라고 하죠. 전원 스위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선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고장에서, 즉 전원이 안 들어오는 고장에서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이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라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제품에 보시면 이제 각종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선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들은 세부적으로 설명은 제가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파워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가장 아셔야 될 거는 이 메인 전원선, 24핀 선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20핀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24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요 전원이 메인 전원선이고요. 이 선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한 준비물이 좀 필요하십니다. 물론 집에 이런 니퍼나 정밀 니퍼 이런 게 있으시면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잘 없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클립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클립 아시죠? 이런 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클립을 이용하기 전에 니퍼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제 전기를 연결하시고요. 전원이 가용된 상태에서 이 고리를 기준으로 보시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여기를 세 번째, 네 번째를 이렇게 쇼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전원팬이 구동되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떼면 팬이 멈추죠. 그리고 다시 테스트해보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 파워 자체에 최소 전원은 가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1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니퍼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클립을 이용하시고요. 이런 클립을 한번에 이렇게 쇼트를 일으켜 주시면 팬이 작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만이 파워가 완전히 문제가 있다 없다를 구별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이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신다면 이 제품이 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 이 체크는 꼭 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스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원 스위치가 문제가 있을 때 전원 스위치 대신 스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케이스는 보통 이렇게 리셋 스위치랑 파워 스위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워 스위치,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미세 스위치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으시고 안 쓰는 걸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전원 스위치 대신 미세 스위치를 가지고 전원을 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조립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를 많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미세 스위치랑 파워 스위치랑 다른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원리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만 위치만 바꿔 꼽으시면 됩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스위치 위치가 거의 공통이라서 차이점이 크게 없으시긴 한데요. 만약에 다른 보드들 중에 이런 스위치 위치가 다른 제품이라면 메인보드 매뉴얼이라든지 제조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좀 확인하시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제품은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메인보드의 스위치 형태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보드 스위치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스위치와 LED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R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리셋, PW로 되어 있는 부분이 파워 스위치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치에 파워 스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두 개에다가 연결하시면 전원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파워 스위치가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미셋이라고 적혀있는 스위치를 요 두 개의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주신다면 리셋 버튼을 전원 스위치를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리셋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리셋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게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전원 스위치는 누르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고요. 이제 리셋 스위치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리셋 스위치로 전원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보시면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이와 같이 컴퓨터가 작동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전원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가치는 있으실 만한 작업이시고요. 이 컴퓨터를 AS를 맡기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작업을 안 하시고 AS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게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줄이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너무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더 크게 AS가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수준은 어느 정도 조립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조금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기계에 대해서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시도하신다면 비용을 조금 더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스위치를 교체하는 방법,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시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꼭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